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장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제가 화장실 왔다 갔다 오늘 한 5번 정도 했는데, 대장이 안 좋길래, 여기도 안 좋나 딱 보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상당히 안 좋더군요. 그래도 뭐, 종가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 수준으로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빠지다가 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제가 바로 토요일 날 올렸던 강좌가 있죠. 예, 이탈리아 재정위기, 한국 증시 향방은 그때 말씀드린 게 유럽 증시가 내렸고,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엔 보합 수준으로 끝났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다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럽 증시를 따라간다.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베의 연인과 그리고 엔저 때문에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올리 마이웨이. 일본 증시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뉴스가 나왔어요. 또 엔화 약세 때문에 외인 자금이 일본 증시로 이탈할 수 있다. 이러면서 또 일본 증시가 오르면은 우리나라한테는 또 안 좋다. 뭐 이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또 중국 증시로 자금이 가니까 또 안 된다고 하고 또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은 신흥국 증시가 같이 따라간다고 하면서 또 내리고 이번엔 또 일본 증시가 오르니까 저쪽으로 또 자금 이탈이 된다고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체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보시면은 일본 증시는 지금 또 연중 최고치 지수가 연중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환율도 보시면은 엔저 현상이 되게 심해졌죠. 3개월 만에 사상 최저치까지 내렸습니다. 반대로 달러는 이탈리아 재정 위기에 올랐고 그리고 나스닥이라던가 지금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6, 0.7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종가 베팅 한번 때려볼 만합니다. 선물만 보고 했으면 단지 오늘 아침에 따라 들어가신 개인분들은 다 물렸죠. 그래서 아침에 함부로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렸고 정말 그대로 됐네요. 오늘 보시면은 거래소하고 코스닥 전부 다 양매도였습니다. 개인만 샀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반등 나왔나요? 안 나옵니다, 얘네들. 이거 뭐 보합 수준으로 됐다고 해도 이게 오늘 시초가보다 훨씬 더 내려가지고 끝났고 보면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만 샀어.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는 진짜 뭔가 좋은 이슈라던가 뭔가 좋은 레포트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삼성전자 이거 진짜 5만 원대까지 살짝 꼬시고 그냥 여기 있는 물량 다 팔 수 있어요. 뭐 이거 실적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실적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 턴 어라운드 뭐 이야기 나오면서 외인이라던가 기관이 공격적으로 뭐 매수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돌아가면서 그냥 단타 치고 놀고 있어요. 이거 기관 딱 샀을 때 금투가 산 건 안 좋습니다. 다음날 다 팔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 반 팔았죠. 내일 또 팔 수도 있어요. 오늘도 거의 테마, 뭐 방탄소년단들 뭐 테마라던가 아니면은 또 무슨 테마가 오늘 있었습니까? 예, 오늘 정리매매주가 급등을 했죠. 제가 지난주 영상을 만들면서 이 정리매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보기를 제가 돌려봤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었더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충 형식으로 정리매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 지금은 중국이 국경일이기 때문에 뭐 면세점이라던가 뭐 중국 관련주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섹터로 한번 보시면은 자, 여행과 면세점 쪽이 올랐습니다. 중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식들. 그리고 중국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좀 올랐었죠. 자, 그리고 뭐 모두 투어라던가 뭐 하나 투어 이렇게 여행주도 올랐는데 여행주는 너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지금이 중국 국경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여행사가 운영이 되고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일본의 HIS라는 여행사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뭐 하나 투어라던가 모두 투어라던가 이쪽에다가 이제 자매 결연처럼 협연을 해서 우리 쪽 이제 관광객을 보낼 테니까 거기서 이제 뭐 일본어 할 줄 아는 가이드분이 한국 가이드분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뭐 가이드 해주십시오 해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 투어라던가 모두 투어가 일본이라던가 뭐 다른 나라에 지사를 설립할 수도 뭐 있지만 그냥 얘네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가이드 회사에다가 이렇게 협력을 부탁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투어라던가 하나 투어 이런 쪽에서도 이번 국경일, 중국 국경일에 손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뭐 그런 레포트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에 저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 강좌에도 그래서 중국 이 국경일을 주시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거를 또 춘절이라고 써놔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 댓글이 한 15개가 달렸더군요. 춘절이 아니라 국경일입니다. 춘절이 아니라 국경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거 예전에 썼던 거 1월에 썼던 거를 좀 지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왜 비행기, 항공기 관련주는 또 내렸을까요? 오늘 아시아나 항공을 제외하고 거의 항공주는 거의 다 쑥대밭이 됐죠. 참 이상하지요. 중국인들이 올 때 분명히 비행기를 타고 올 건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왜 LCC라던가 대한항공이라던가 왜 이런 주식들은 내렸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그리고 저가 항공, 항공주, 화장품주 얘네가 다 같이 묶어서 같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물론 지수적인 것도 있지만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하고 호텔신라 면세점이랑 이렇게 올랐던 거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 다음에 기름값이 지금 73달러까지 오르면서 항공주 같은 경우엔 대형 악재가 생기면서 이렇게 연중 최저치로 바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회사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달러가 좀 진정이 됐어도 유가는 73달러까지 올랐고 또 오늘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일본 태풍 2개가 이제 오면서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쑥대밭. 왜냐면은 LCC 항공주들은 중국 노선이 티웨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가 있지만 중국으로 가는 노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가 항공 입장에서는 뭐 중국인 관광객이 는다고 해도 얘네가 뭐 영업이익이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지네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 노선 확보도 되게 힘들어졌고 그래서 여기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안 올랐고 오히려 일본 태풍이 온다고 해서 더 내렸죠. 왜냐면은 LCC 항공은 30% 가까이가 다 일본 노선인데 일본의 태풍이 왔기 때문에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또 실적이 안 좋을 거다. 4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연중 최저치까지 또 내렸죠. 반대로 비행기는 내렸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되게 좋은 모습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이제 뭐 여기 한번 돌파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연말 돼서 이제 4분기라던가 3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3, 4분기에 뭐 또 얘가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삼성중공업 뭐 이렇게 중공업주가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 얘도 같이 따라서 내려요. 중공업이랑 그 다음에 조선주는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주담 전화번호도 현대미포조선이랑 현대중공업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까지 올렸다가 또 빼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조선주하고 중공업주는 지금 상당히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물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올랐지만 이제 고점이 여긴데 요즘 트렌드가 진짜 이런 고점을 절대 안 뚫으려고 해요. 호텔 신라도 이놈의 11만원 이놈의 11만원만 딱 오면은 계속 때려버려가지고 오늘도 11만원 딱 못 뚫는 거 보고 얘 또 이렇게 내려가거나 뭐 하겠다 이런 생각만 들더군요. 뭐 지금 국경일이든 뭐든 그냥 무조건 계속 이 박스권에서만 계속 노니까 솔직히 질려버립니다. 질려버려. 계속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증시가. 그리고 오늘 지수를 보면 어머 중국 애들이 얘네도 1%나 올랐네. 이거 아닙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얘네는 지금 국경일이라서 쉽니다. 국경일이라서 쉬고 있기 때문에 10월 7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일이 휴일만 아니면은 우리 지수가 내일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럽도 반등이 나왔고 미국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뭐 일본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내일 올라야 되는데 내일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또 10월 3일이 무슨 날입니까? 개가 천생하신 개천절이죠. 개천절. 개천절이라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쭉 이렇게 딱 올린단 말이야. 근데 올렸는데 또 오후장 되니까 내일 또 쉬는 날이지, 현금 확보해야지 해서 이제 개인도 좀 던지고, 개인이 던지면 이제 외인 기관도 잘 안 사요. 잘 안 사면서 이게 또 종가 막판에 이렇게 투매가 팍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좀 안 좋습니다. 그거 빼면은 솔직히 내일은 오를만 해요. 그냥 지금 선물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딱 보면은. 그리고 달러도 이게 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요것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니까 이게 깬 게 되게 좋아요. 10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더 좋습니다. 이게 좀 안정적인 환율로 가려면은 여기가 0으로 바뀌어야 돼요. 1090에서 1065. 옛날에 그 비행기 게임 1945라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가면 완전히 IMF 터진 거랑 똑같습니다. 이때까지 가면 안 되고, 이 정도 환율만 딱 대주면은 이제 그 무역 전쟁 옛날로 돌아갔고, 엔저가 이제 또 나오면은 내가 이제 일본 갈 때 좋고. 근데 이제 또 엔화가 좀 내리면 뭐 우리나라 뭐 수출 기업에 타격이 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엔화 같은 경우는 900원대만 유지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탈리아 증시만 어떻게 좀 지금 반등이 1% 나왔는데, 얘네가 오늘 종가 좀 잘 마무리해주고 그 다음에 다우하고 나스닥 얘네만 좀 오늘 끝내주면은 내일 아침에는 바로 오늘 빠진 거 반등 딱 나와가지고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다, 그 다음날 10월 3일이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또 현금 확보하시고, 그리고 또 10월 3일날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가 또 폭락하면 우리가 또 2배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10월 1일 날 투매가 나온 적이 많다고 했죠. 투매라던가 하락이 나온 적이 많은 게, 기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투자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형식으로 9월 말에 지수를 지지해주거나 방어해주는 경향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추석 전에 계속 올랐죠. 마지막 추석 다음날은 올랐지만 그 다음날에 이렇게 좀 빠졌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빠졌는데 그래도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 주체가 외인도 있지만 기관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관이 싹 던져버렸죠. 많이는 안 던졌어요. 내일 또 던지면 되니까. 10월 전날이랑 그 다음에 10월달 이렇게 던졌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오늘이랑 내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일도 또 기관이 던지면은 9월달 지수 올렸던 거 다 그냥 팔면서 매도 포지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이 연중 최고치 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일본 따라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2000포인트대, 쟤네는 20000포인트대. 완전히 다른 증시라고 보시면 돼요. 꿈의 증시죠. 그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주가 좀 빠지면서 같이 빠졌죠. 이틀 합치면 한 1% 이상 빠졌고, 오늘 1% 이상 그냥 쑥 빠지길래 이거 더 내려가나 했는데, 지금 이런 모양새로 가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내일 이렇게 딱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치춤치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가 제일로 좋은데, 내일 여길 또 그냥 깨버리고 그냥 쭉 내려간다. 그럼 다시 그냥 또 800포인트 깨지고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좀 오버슈팅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100% 같이 상승이 나왔고, 지금 뭐 다른 제약주들도 잘 나가는 건 잘 나가지만 그래도 많이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버슈팅 나온 거를 돈을 빼가지고 다른 섹터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또 코스닥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계속 양매도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스닥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일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설마 내일까지 좀 빼면은 좀 위험합니다. 내일같이 이렇게 좀 빼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더 좋은데, 내일 증시를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이라던가 뭐 11월 뭐 이렇게 월 초에는 방향성을 딱 보세요. 딱 해서 시작하자마자 월 초라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월 초에 어느 쪽으로 갈까 와리가리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갈까 기관이라던가 외인 그 포지션을 본 다음에 꼭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주제죠. 정리 매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상패 시즌도 아닌데 지금 상패된 주식들이 11개입니다. 상패된 주식들이 이번 분기 11개예요. 11개. 뭐 감만우도 있고, FTTNA, 넥스지, CNS 자산관리, GD, 이거 그 권지용 씨 아닙니다. 빅뱅의 그분이 아니라, 뭐 우성 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스, 모다, 파티게임즈 등 11개의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죠. 뭐 감만우 같은 경우 100% 이상 오르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첫날에 100% 가까이 모든 주식이 다 빠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온 겁니다. 반등이 나왔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수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뭐 테마주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정리매매주가 이렇게 막 급등하고 그랬는데 내일 다시 지수가 좋으면 쟤네들 또 내립니다. 그리고 정리매매 기간이 보통 일주일 정도인데 첫날이랑 둘째 날은 보통 내려요. 이렇게 쭉 빠지다가 이제 3일째 좀 반등 나오고 4일째 갑자기 급등 딱 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 뉴스를 맨날 뿌리죠. 무슨 뉴스를 뿌리냐면은 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라고 하는데 이 가처분 신청을 여러분 뭐 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상장 폐지 그대로 돼요. 여기서 뭐 됐다고 해서 어머 여기서 그러면은 니네 알았어. 니네 그러면은 이거 해결될 때까지 뭐 상패를 미룬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장 폐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장 폐지 가처분을 내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완전히 이제 뭐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진짜 나가리 됩니다. 딱 이제 도장 찍어야 돼. 거기서만 멈춰 있는 거지. 이 정리매매나 그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다시 뭐 회사가 그게 취소돼 가지고 다시 상장한 회사 거의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거의 올라온 거 그런 거 없어요. 뭐 엠벤처 투자야 이번에 가까스로 뭐 감사 의견 거절해서 이번에 살아나가지고 다시 됐지만 그거는 상폐되기 직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거지. 이게 뭐 가처분 신청,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한다고 달라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상장 폐지 이렇게 돼가지고 정리매매만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맨날 한 3일차인가 4일차에 이제 막 들어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어차피 자기는 큰 돈으로 안 한다. 뭐 여기다가 10만원 뭐 이렇게 하는데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가나 해서 뭐 한 40%에서 50% 수익 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5만 원 또 수익 났다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100만 원만 꽂았으면은 이거 50만 원 버는 건데 해가지고 또 100만 원을 이런 데다 또 넣는다. 근데 또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이쪽에서 또 따잖아. 그러면은 한번 막 못 먹어도 못 먹어도 1000만 원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 1000만 원 나온다면 그 다음날 그냥 100% 내려가지고 또 마지막에 이제 7일째 정리매매 마지막이잖아요. 그땐 급등도 안 나와. 완전 그냥 끝나는 거야. 거기서 그냥 휴지 조각을 주우신 분들이 많죠. 주식 휴지되고 막 그래서 막 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런 거는 여러분 진짜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매매할 게 없고 막 그렇다고 해서 막 하지 마세요. 저런 나쁜 습관을 들이고 주식을 하면은 주식을 가지고 계속 홀짝 게임만 하게 됩니다. 어디 뭐 사업자 선정하면은 이쪽 할까 이쪽 할까 막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다 짝홀 게임을 하는 거야. 짝홀 게임을 하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 신공항 테마가 있었죠. 뭐 가덕도가 될까 밀양이 될까 막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이쪽에다 베팅하고 이쪽에다 베팅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차피 여기다가 50% 여기다 50% 해도 한 놈이 되면은 한 놈은 상한가 가고 한 놈은 하한가 가서 그래도 뭐 믿져야 본전이다 하면서 양쪽 다 베팅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됐어? 신공항. 둘 다 안 됐어. 그래서 막 패가망신한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짝골 게임을 하는 것도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한 번에 대박을 먹으면 저런 것만 계속 쫓아다니고 그냥 다른 주식에서 1% 먹어도 이런 거 말고 좀 더 좀 센 종목으로 갈 걸 막 이렇게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으로 그렇게 돈을 벌어도 문제고 잃어도 문제입니다. 잃으면 바로 또 뇌동매매 또 가거든요. 아무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지수 내릴 때 저렇게 뭐 우성사료라던가 뭐 저거 뭐 트레이스 뭐 이딴 거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간만우가 상장된 거 자체가 좀 이상하고 쟤는 상장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상장된 주식들이 되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회사들이 뭐냐면은 시도 때도 없이 회사명을 바꾸는 회사들 이런 거 진짜 주의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사업을 변경하는 회사. 사업을 어떻게 변경하냐면은 예전에 네오아레나라는 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는 분명히 게임 회사인데 모바일 게임 회사인데 그 회사가 뭘 만들었습니까? 갑자기 뭐 중국 면세점 사업, 뭐 문화의 거리, 중국 문화의 거리 사업을 한다. 마지막에 뭐 화장품 사업. 이름을 네오 아레나에서 네오 이녹스앤 모크스로 바꿨고 그 다음에 CL 인터내셔널 뭐 그렇게까지 바꿨고 갑자기 뭐 중국인 이사를 뭐 한다. 나중에는 뭐 중국의 변기통 사업까지 한다. 뭐 일단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고 막 하다가 주가 올려놓고
그냥 상폐됐습니다. 여러분도 뭐 중국 이사를 뭐 들러온다 뭐 한다 중국과 관련된 건 좀 조심하세요. 중국 원양자원도 그렇고 중국과 뭔가 관계가 돼 있고 막 이사 얹히고 그런다 그러면은 먹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호명도 바꾸고 뭐 이번에 그 돈토코인가 돈스코인가 그 갑자기 무슨 보물선 찾으러 간다 뭐 이런 거라던가 뭐라던가 그런 거는 상폐의 냄새가 나는 주식들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그냥 진짜 상패 한번 당하면은 모든 게 그냥 끝이 됩니다. 자, 내일은 기관과 외인의 포지션이 어느 쪽으로 가나에 집중을 하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은 위로 뺄 것인가 아래로 내릴 것인가 그걸 잘 보시고요. 내일 좀 빼면 좀 위험한데 그래도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테슬라가 무너지면서 뭐 사막 콘덴서라던가 삼성전기 뭐 이런 애들도 다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뭐 LCC처럼 조금이라도 뭐 태풍이라던가 뭐라던가 이렇게 악재가 있는 회사들이라던가 52주 신저가로 가시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이 매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발 진짜로 그런 종목에는 진짜 손도 대지도 마세요. 나중에 올라올 때 매매해도 되지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그러면 정말 허무하고 나중에는 뭐 반등이 나와봤자 내 본전가에 겨우 왔다가 또 내리고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라면서 52주 신저가만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는 종목 아니면 죽어도 안 갑니다. 자, 오늘은 보충 강의는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마지막은 항상 똑같죠? 예, 여기 블로그를 클릭하시면은 제 블로그로 연결이 되는데 밑에 텍스트 광고가 있습니다. 예, 텍스트 광고 좀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고 유튜브 광고도 예, 제발 끝까지 봐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내일장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